자, 시작하겠습니다. 금강경 8과 의법 출생분을 저번에 끝을 안 봐서 보충 설명을 좀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을 의지해서 출생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 드렸듯이 인생의 사고방식의 기준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나 개인에 둘 것인가, 가족주의에 둘 것인가, 또 밖에 사회주의로 둘 것인가, 뭔가 그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 중심이 뭐냐, 바로 의법 출생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어떤 그 소망과 자기 가족의 이익과 미래를 법을 중심으로 풀어가면 된다. 그 법이 뭐냐? 바로 출세관법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세상의 법은 그러면 그 필요 없느냐? 세상의 법은 나쁘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다 이죠. 그래서 그 법의 기준점으로서 세상을 풀어야 만사형통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도 일본 사람이 교과서에다가 독도는 적의 땅 이렇게 억지 쓰고 또 뿐만이 아니고 또 위안부는 그냥 적이다 이렇게 아주 그냥 그 혹독하게 노예다 이런 식으로 하든지 그 자기들 사정으로 하는 말인데 트럼프는 자기 합리화시킨다 이거죠. 이것이 뭐냐 지금 여기 꺼내놓은 말들이 그 말이에요. 자, 자기의 사고방식이 사막도 인생의 상자인가? 이 사막도는 지옥하기 축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순실하고 영태하고 둘이서 치고받고 잔머리 쓰고 서로 녹음을 해갖고 서로 싸우는 것은 지옥아기 축생의 사고방식으로 해서 자기 인생의 상자를 거기다 기준점을 뒀다. 그러니까 지옥의 사고방식, 아기의 사고방식, 축생, 짐승들의 사고방식을 넣어서 스스로들 서로 망가뜨려 놓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인생의 사고방식을 천상인간 중심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의 생각의 감옥이다. 이런다는 것이에요. 자기 합리화 중심, 이렇게. 결국 자기 인생을 망친다는 거예요. 즉 말하면 남이 하면 스캔들이고 자기 하면 로맨스다. 그래서 출발점을 잘 가져야 돼요. 그네는 자기가 무조건 옳다. 우병우도 무조건 자기가 옳다. 자기 이익, 남은 피해를 줘도 괜찮다. 자기 합리화는 결국은 부부의 인생을 망친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은 부인한테 피해를 주게 돼 있어요. 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보고 뭐라냐, 갑기합토와 같아. 갑목이 기토를 만나면 자기 역할을 안 해서 꼬부랑 할배나무가 돼버려. 기상이 죽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소탐대실이죠. 그래서 병신합수와 같아. 병화는 태양인데 신금이라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를 만나서 합의돼가지고 뻘짓해버려. 자기 합리화는 자녀들의 인생을 망친다. 결국은 우병우는 자기가 자식을 갖다가 꽃보지? 아주 그 좋은 자리에다가 넣어서 편하게 군대를 훈련시켜서 나오는 것을 잠깐은 이익인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것이 손해다는 것이요. 거기 있는 사람 치고 안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물론 그러겠지. 예, 그러나 네, 결코 순실이가 자녀를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는 중졸밖에 대접을 못 받아. 고졸도 잘려버리고 대졸도 안 돼버리고 자녀들의 인생을 망쳤다는 것이에요. 그게 자기 생각이다. 그래서 금강경의 마음으로 파사현정을 하지 않겠는가. 즉 자기 합리화 감옥에서 나와라 이게. 그 현재 머리 허연 노인네 변호사 나와서 태극기 두르고 막 박사모 하지만 자기 합리화라는 거 이것 보고 자기 합리화. 황교안이 나와서 청와대 못 들어가게 하고 막 특검 연장 안 시켜주고 이것도 뭐요? 자기 합리화. 한나라당이 전부 박근혜 편들어서 데모 같이 하는 것도 역시 자기 합리화들. 결국은 뭐요? 자기 인생, 가족의 인생, 한국의 전체 인생을 망친다는 거예요. 이게 사건이에요. 그래서 의법출생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기준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뜻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인간도 역시 틀린 사고방식이다는 거예요. 극락간다, 천당간다 이 사고방식도 불교에서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냥 복진타락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문제점을 객관화시키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게 같이 망하고 죽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마인드 체인지 의 기도법을 해라. 정말 생각의 체인지 기도를 해야 된다. 정말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단순히 주세요 기도만 하는데 노 그게 아니에요. 마인드 생각에 바뀌는 기도를 함으로 해서 영가가 천도되고 내가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고 내 가족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내 생각의 포인트를 바꿔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뭐예요? 자녀가 그대로 모방해서 사기꾼, 도둑놈, 거짓말쟁이. 순실이 딸이 얼마나 거짓말 잘해. 근데 이게 세상을 사는 방식이 벌써 거짓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만드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본적인 것을 체인지를 어떻게 할 거냐. 첫째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사견 이것을 고치는 쪽으로 어떻게 지옥아기 축생의 인생에 삿된 사고방식을 이제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에서도요 무조건 부인 탓을 하는 건 고쳐야 되고 남편 탓하는 것도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그렇죠. 내가 그 사위 집에 가니까 그렇죠. 내 딸이 뒤지게 고생해. 그러면 어떻게 해? 배가 아파 죽으려고 그래. 근데 며느리 집 가고 있어. 내 아들이 고생해? 그럼 또 배가 아파 죽으려고 그래.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부정의 사견이다 하는 거예요. 부정의 사견. 내가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사위 집에 가서 반대로 사위가 저거 딸한테 절절매면 기분이 좋아 또. 이게 웃기는 게 또 반대로 며느 집에 가서 말이죠. 딸네 집에
아들 집에 가서는 또 며느리가 절절 매는 것을 보면 더 좋다. 기분 좋아. 이걸 보고 뭐냐면 자기 합리와 자기 사견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고방식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어가기의 축생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이렇게 바꿔야 된다. 긍정의 정견정사다는 거예요. 정말 천상인간 보살의 사고방식으로 바꾸어서 그 사고방식,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줘야 된다. 정견정사의 사고방식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이렇게 하면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이요? 어쩌 둘이죠. 이게 둘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떻게 돼? 이거 잘못된 것이다. 의법출생분이라는 것은 아들 중심, 자식, 딸 중심이 아니고 법 중심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공동체 운영으로서 현실에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서 힘을 뭉치는 데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말이지 가정교육이 안 돼가지고 취약자면 막 훅 중간에서 짜고 그냥 그대로 나눠버리는. 또 무슨 놈이고 뭐 화장지 쓰면 둘둘둘둘 다 이렇게 해갖고 써버리고 말이지. 이게 그 개인주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나오는 부모가 잘못 훈습시키니까 자녀들이 공동체에 적응을 못해. 그러니까 부부 생활이 개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는 뭐냐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건 뭐냐면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규칙이 중심이 되었을 때 이런 그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한 생각의 정견정사를 구분하는 의법출생분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도 법중심, 출세간도 법중심으로 하되, 근다고 해서 또 진나라처럼 너무 그 법중심이라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지나친 법중심은 또 그것도 사달이 나요. 그래서 성공하는 가정의 시작은 이기주의, 자기 합리와 자기 모순을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정견정사와 지어가기 축생의 각축전이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자기 합리화가 심하냐. 가장 심한 이유가 뭐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 나는 물 한 잔 주라니까는 저렇게. 그래서 자 누가 알아맞혀 보시오. 우리나라가 왜 저렇게 거짓말쟁이가 많고 사기꾼이 많고 박사모가 저렇게 많은지 말해보시오. 누가 알아맞혀봐. 뭐하니까? 좋아한다고 무능하고 저기 국정농단하고 똑똑해 보였다고? 도덕 선생은 지금 당신의 주변 사람들이 자꾸 구속돼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다 구속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자기 가까운 사람들을 전부 구속시키게 만들어 놓고 무엇이 도덕 선생이요. 도덕이 다 얼어 죽었던 것 같다. 하기사 뭐 요거 보니까 오늘 아침에는 마이너스 7도인가 그러니까 도덕이란 놈이 저기 와서 또 땡땡을 얼었더라고.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다 거짓말이잖아요. 아이 그거는 다 그냥 갖다 붙인 말에 불과하고. 자 그러면은 도덕이 땅에 떨어진 거다. 그것이 아니라 적정히 조화된 규칙과 법을
존중하면서 사는 문화가 깨져버려서 그렇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쟁 문화의 사고방식이다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즉, 다시 말하면은 중국이 침략하고, 일본이 침략하고, 북한이 침략하고, 세계적으로 침략해 들어오는 것에 의해서 전쟁 문화는 수단 방법이 존중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수단 방법 없이 무조건 살아남아야 돼. 그 사람이 올바른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산속에 숨었는데 일가족이 다 숨었는데 큰아들 보고 야 가서 쌀 좀 퍼갖고 와라. 집에 감춰놓은 쌀 가지러 가가지고 한 자리 쥐고 오는데 이웃집 아저씨가 자기도 지 가족이 먹어 살아야 되니까 두들겨 패고 그놈을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이 가족은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또는 야야 너 무겁지 내가 들어줄게 그러니까 이웃집 아저씨니까 쌀 몇 개 놨더니 발로 톡 차버리고 그냥 사기치고 가져가 버리더라는 거죠. 이런 식의 인생, 즉 말하면 전쟁터에서는 내 가족이 살아야 되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야 못된 아버지야. 주고 가족으로서는 훌륭한 아버지지. 덜어주고 가져간다고? 그것도 참 골치 아프다. 왜 그러냐면은 양심 바른 거라고 어차피 뺏어가는데 가지고 나면 땡인데면 착한 게 뭐 있어? 아니라 맞아. 먹는 거 앞에서는 저거 없어. 그리고 덜어주면은 지 가족이 다 못 먹고 살아요. 조금이고 먹은 간에 그거 갖고는 저거 식구들 먹기도 바쁘다 이 말이요. 근데 걔가 안 가봐서는 자기는 어떻게 그러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 문화가 노인네들이 그대로 세습돼 내려온 상태가 돼서 지금의 젊은 친구들이 그 버릇이 없어지고 막 사는 이유가 부모들이 그 사고방식 가져서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 문화의 후유증에 의해서 상상할 수 없는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은 이 규칙이 사라져버린 나라, 규칙이. 그래서 역적이라고 그 드라마 나오죠. 거기 보면은 뭐 양반이 종놈을 괴롭히면 당해야 되는 거야라고 그 합리화시키잖아요. 종은 무조건 뺏겨야 되고 무조건 강탈당해야 되고 법이 없어요. 종은 노예고 짐승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을 바로잡는 게 미국이었어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규칙성을 강조하는 나라였는데 이번에 바뀌어버린 거지만 그러면 그 나라는 언제 뒤집어졌냐? 링컨 대통령이 나타났을 때 뒤집어진 거예요. 뭐냐면 그전까지는 남부 지역은 전체적으로 농사를 지니까 노예를 갖다가 쓴 거예요. 흑인 노예고 아프리카 노예를 갖다 써. 그냥 그때는 팔았어. 사람을 노예처럼.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나타나서 노예 해방 이런데 남부 지역은 해방이 어딨어 웃기고 앉았네. 절대적으로 안 돼. 해방 없어 이렇게 나가니까 남북 전쟁을 일으켜서 그놈하고 노예 제도 없애는데 전쟁 치르는데 얼마나 죽은 줄 알아요? 얼마나 전쟁터에 죽었을까 그때? 남북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 하면은 62만 명이 죽었어. 그때 그 당시에. 그 정의 한번 바르게 세우는데. 그런데 그래 수업료를 내서 미국이 현재 세계적인 국가가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정의를 한번 세우는데 그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수업료를 냈느냐? 아직도 낸 적이 없어. 남북 전쟁으로 인해서 계속 싸울 뿐이지
아직도 그거는 해결이 안 된 상태다.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여기 나오면 이 가운데 첫째 이기주의적인 사견 고쳐, 두 번째 비판적인 사고방식, 세 번째 부정적인 사고방식, 네 번째 감정주의적인 판단, 다섯 번째 무지무식한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을 이것을 보고 뭐라 하냐, 이거를 지금 자기 합리화시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되느냐 하면 절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하면은 사업도 가족도 돈도 아군이 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첫째 다른 이의 결점을 부풀린다. 자신의 장점을 부풀린다. 자기 잘못을 정당화한다. 난 잘못한 게 없어 이거죠. 그래서 그네 아줌마 말듯이 다 엮은 거예요 이러잖아. 상대를 원망한다. 그러니까 문제는 역대 대통령이 지금 생각하니까 한결같이 양아치고 도둑놈들이었어. 한결같이. 왜냐면 왜 그러냐면은 자기 가족들이 다 해먹어. 그게 멍청이들 제일 가장 못 해먹은 게 누구냐? 영삼이하고 대중이 가족이야. 왜요? 저도 다 해먹었는데. 다 해먹었는데 전두환이나 노태우처럼 못 해먹어서 박정희 대통령처럼. 해먹었대? 그래? 너무 많이 해먹었대요. 아틀 재단에서부터 돈을 아틀 재단 미국 아니고 이북에 갈 때 왜 소 갖다 아예 선수들이 앉았네. 못 사나. 아니 누가 그랬 지하철 타고 근데 그게 지하철 타고 가면서 들은 얘기예요. 그 트럭 8톤 트럭으로 이북으로 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전한 기사가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오겠죠. 좌우간 불평 불만을 가진다 무조건 비난한다 이렇게 해서 자기 인생 자기 가족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치면서 기도를 하거나 수양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은. 근데 지금 보면은 박사모에 웬 스님들이 와서 데모하고 앉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잘 아는데 약간 좀 이렇게 살쭉 된 친구야. 이게 내가 그 인간 또 이거 보면 또 뭐라 할까 무섭다. 내가 그 차도 그렇게 생각했었던 친구인데 그거 가서 이러고 있더만. 태극기 흔들며 뭐. 저 생각 저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이걸 보고 뭐라 하느냐 하면은 자기 배반이라는 자기 배반. 자기 감옥, 자기 배반, 자기 망하는 데에 빠져버린다. 왜곡과 자기 왜곡된 사고방식은 운세가 나빠진다. 사업도 가족도 돈도 다 나쁜 게 나한테 다 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자기 가족한테 가지고 들어가면 부부 갈등, 편견, 폐쇄된 자기 감옥 상자로 인해서 기도를 해도 지방방송 그만하랬잖아. 그렇게 재밌어? 에이 그럼 이거 하지 말자. 넘어가 버리. 그래서 의법 출생부는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중심으로 펼치는 것이 세상에 나가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 하면은 이런 현상으로 나타난다. 지금의 왓츠앱은 약 12억 명이 쓰고요. 위챗은 8억 4,600만 명이 쓰고요. 스냅챗은 3억 100만 명. 그럼 네이버는 몇 명이냐 하면 2억 1,700만 명이래요. 그래서 텔레그램은 1억 명이 사용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스냅챗은 어떤 식으로 성장했느냐 하면은 처음엔 1,000만 명,
3천, 1억, 1억 8천, 3억 100만 명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이 왓츠앱을 갖다가 흡수해 버렸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다 광고를 하려면은 돈을 그렇게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 페이스북이 이 왓츠앱을 갖다가 주워 먹어버린 거예요. 돈 줄 만큼 주고. 그러면은 도시바의 흐름을 지금 보면은 이 지금 도시바가 지금 그 팔라고 내놨대요. 일본에. 그럼 왜 그러냐 하면은 첫째, 정경유착으로 인해서 그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의 원전을 원전 사업에 동참을 해서 했는데 7조 몇천억을 날려버렸어요. 도시바 전체를 팔아야 돼, 지금. 두 번째는 경영진의 그 실수. 인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장이 그 전에 그 회계 조작을 잘못해서 퇴임했어요. 고문으로 빠져버리고 다시 또 그 인사해서 사람을 사장과 부사장을 앉혔는데 이 안에들 똑같은 사람들이 앉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엉터리 운영자가 앉아서 이 도시바를 말아먹어 버린 거예요. 세 번째는 구조 조정의 전략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내부 개혁. 그래서 원전 사업 잘못됐고 의료기기, 이미지 센서 뭐 이런 것들 잘못 손대가지고 쫄딱 이번에 지금 난리 났대요. TV 패널, 휴대폰, 뭐 이 자동차 뭐 이 사람들 이거 어마어마하게 지금 큰 기업체인데 도시바가 드디어는 그 두 손 두 발 들었는데 요는 이제 낸드플러시 그 공장을 팔면은 지금 그 SK에서 눈독을 들인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메모리 CD 이거 메모리 칩 이게 앞으로는 그 빅데이터로 인해서 시장성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대가 왔다. 왜 그러냐면 빅데이터라고 해서 수천만억의 정보를 저장을 해야 되고 지금 이 노트북이 존재하려고 그러면 외장 하드, 내장 하드 있어야 되고 거기에 메모리 칩이 있어야 돼. 메모리는 이렇게 저장 잠시 정거장처럼 이렇게 앉아 있다가 또 다시 이렇게 불러들인단 말이요. 그 내장 하드, 외장 하드나 이런 것은 저장 창고고 이게 아주 그냥 세계적으로 난리나 불티나게 팔려 지금. 삼성이 핸드폰으로 쫄딱 손해를 볼 때, 몇 조 원 손해 볼 때, 왜냐하면 갤럭시 노트 7을 망해버렸잖아요. 타가지고. 근데 그걸 팔아서 지금 대박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약 30조 원을 투자해서 그 공장을 짓는다고 난리야, 지금. 왜 그러냐. 이게 세상의 경영이란 게 뭐냐면 편협된 사고방식, 사람을 중요하게 인사 못한 것, 경영의 포인트 잘못 잡으면 이런 도시바 같은 엄청난 데가 그냥 콕 주저앉아 버려요. 한순간이야. 한진해어 1조 8천억의 그 융자한 돈들 다 휴지 조각처럼 날아가야 돼, 지금. 다 해체돼 버렸어요. 폐업되고 망했어요. 누구 때문에? 순실이 아줌마 때문에, 근혜 아줌마 때문에. 한진해어 맡았던 사장이 누구라고, 회장? 누구야, 조중훈인가? 뭐요, 대한항공 사장, 아니. 하여튼, 그렇게 해서 평창에 그 개인 사업자 못하게 한다. 평창 회장 맡은 것도 빼버리고. 어쨌든 그래서 나라가 부도나는 것인데 그럼 이것이 어떤 현상이 있냐면
V자형으로 회복한 데도 있어. 히다치라고 해서 2009년에 최악의 적자를 냈다가 경영진을 파격적으로 인사를 해요. 옛날에 부회장, 이 자리에 부회장 했던 사람이 좀 비판적이지만은 아주 능력면에서 탁월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쫓아버렸어. 왜냐하면 그 무능한 회장진들이, 이사진들이 앉아있다가 저그들이 히다치를 홀딱 말아먹었는데 급하니까 이 친구를 다시 부른 거예요. 훌륭한 경영인을. 그때 지적할 때 말 안 듣더니 쫄딱 망하고 나서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살려버렸어. 히다치를. 그러니까 지금 연 2조 원의 흑자 부활을 일으켰다는 것이에요. 이걸 보면 뭐냐. 이게 지금 히다치의 그 흐름도인데요. 도시바하고. 요게 도시바가, 요 자리에서 지금 요 자리로 내려가는 중이에요. 도시바는 마이너스 4,600억엔이라고 나오죠. 이게 뭐 4조 6천억이라는 뜻인데, 이게 히다치가 마이너스 7,800억까지 내려갔다가 쭉 올라서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서 버립니다. 1,722억 엔이라고 하니까 2조 원 정도 돼요. 도시바는 거꾸로 쭉 떨어져 가지고 마이너스 4,600억 엔.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8,000억 엔이라는 마이너스를, 히다치를 이렇게 세운 게 누구야? 그 부회장 인사를 잘해서 그래. 그 이름도 읽어보긴 했는데 나 이름을 모르겠어, 어쨌든.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며느리 사회 받을 때 이건 기업가 사고방식을 일부 넣어줘야 돼요. 사회는 야네들이 뭉쳐가지고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편견과 편식은, 사고방식은 나만 망치는 게 아니라 가족의 모두를 망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에 도전할 바에는 이왕이면은 정신 바짝 차려서 성공하는 쪽으로 그 사고방식을 가져줘야 된다. 그래서 의법출생부는 그거예요. 스보리안내가 칠보로 가득 찬 거를 보시하면 얼마나 많겠느냐. 그 복덕은 사고계를 읊어주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이래요. 삼천대천세계를 시주하고 보시해도 그거보다는 사고계가 더 큽니다. 그게 뭐냐 지금 얘기했던 의법출생분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자면 도시바는 사고방식이 잘못해서 쫄딱 망하는가. 근데 히다치는 사고방식이 잘 되니까 쫙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리더를 잘못하면서 쫄딱 망해버린 것처럼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사구계가 뭐냐 하면은 오가의 열이실견분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생존권에 살아남는다. 그래서 이러한 금강경을 읽더라도 이 생각을 그 의미를 마음에 두고 읽어줘야 살지 이 생각을 안 두면 안 된다.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 재상비상 즉견열애다 이러죠. 즉자를 하나 넣어줘야지. 다시 말하자면은 그 세상의 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존재하는 것은 다 허망하니까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너가 보고자 한다면은 재상을 비상으로 본다면 그런데 비상.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초라는 마음으로 현실을 살아라. 마음 한 건 비우라는 것이에요. 즉 말하자면 이렇게 마음을 비우면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인생을 객관적으로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차이점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 것, 내 가족, 내 자식 이러기 때문에 중도심이 비상으로 못 봐. 이거 볼견자가 여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인생살이를 초월해서 한번 뒤로 물러나서 보란 말이야. 삼성이 이 비판적으로 민중으로부터 지탄을 자꾸 받는 이유가 뭐냐면 범소유상, 개시형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 다시 말하자면은 수익 구조가 생기면 중소기업도 살고 민중도 살고 하는데 포인트를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가족의 이익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가 돼버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범소유상, 개시음망, 직견렬에 재상, 비상, 직견렬에 요걸 못 얻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인생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니까. 저번에 보니까 웬 비디오 오픈된 거 보니까 이건희 회장이 젊은 여자들 몇 명 데리고 그냥 막 술 잔치 벌리고 있는 그 사진 한번 오픈된 적이 있죠. 그게 뭐냐면 그걸로 협박을 했어, 그놈들이. 그러니까 돈 많은데 젊은 아가씨 데리고 뭐 자고 뭐 사고 칠 수도 있겠지만서도 그렇게 인생을 사니까 빨리 몸이 망가지는 것이요. 어찌됐든 그러면 비교하면은 어느 정도 차이냐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지금까지 이미 사회 환원시키고 불우유토끼 한 것만 해도 수백조 원이요. 또 뭐 지금 저 페이스북 아까 얘기했죠. 전재산 이미 사회 기부했어요. 전재산 이미 사회 기부해버렸어. 그 친구는 젊은 친구인데. 그러나 이제 기부한 내용을 관리자로서 자기가 이걸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벌기 때문에 이미 기부했어도 충분히 돌아간다. 근데 우리나라는 단 한 기업도 그런 기업이 없다라는 거죠. 오직 가족의 파워만 키우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래서 등급이 세계적인 기업이라 등급이 떨어진 이유가 바로 이 같이 더불어 함께 안 사는 이 직견례를 이루면 이런 그 나눔의 기업으로 바뀌고 여기에서 한 포인트 더 올라가면은 그 기업이 보살의 기업으로 바뀐다. 이 차이점을 빨리 눈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너무 기업 얘기할 게 아니지만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한 포인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에서 기도를 100년 하는 것보다 요 사고 방식으로 기도하는 1시간이 더 공덕이 크다는. 아까 여기 지구촌을 3,000대천세계를 시주하는 것보다 이 사고 방식 한 번 세상에 퍼뜨려 주는 것이 공덕이 더 크다는 것이요. 돌아가신 분들이 왜 그렇게 마음을 못 비우고 자식들한테 핑핑 들어가서 사고 치고, 사람들한테, 자식들한테 막 자기 살려달라고 시비 거는 이유가 뭐냐. 이 열의실견분을 이 사람들이 각성을 못해서 그렇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엄정토분의 사고방식으로 개혁을 해라. 의법 출생분이 어디서 나오냐? 이 장엄정토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응 주색생심, 불응 주성향미 촉법생심을 해라 하는 것이. 이 불응이라고 하는 것은 응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색생심이라고 하는 것은 머무를 주자 색색자 마음을 낸다 이게 어디에 이 육체 이 현재의 그 가족주의 여기에다 마음을 머무르고 마음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응하지 마라. 초월해라. 그 다음에 주 머무른다 이게 어디에 색, 성향미, 촉법.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이에요. 여기에다가 그 마음을
예? 내서 거기에 주하지 마라, 이 말.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눈으로 좋은 거 보면 아이고 좋아라. 귀로 좋은 소리 들으면 아이고 좋아라. 입으로 맛있는 거 먹으면 아이고 좋아라. 근데 샤워해주면 기분 좋아. 그건 사실이에요. 목탕이 뜨거운 물에 뚝 들어 앉아있으면 그건 좋은데 어쨌든 거기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 안이비서신에. 10가에서 이게 나오고 나머지 거는 다음 과에서 계속 하죠. 이 과를 빨리 넘겨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의법 출생분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이해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 수준에 맞추면 이게 이제 초하루 때 원래 한다고 한 건데 이거죠. 10가지 연불 수행법 그랬어요. 그래서 10가지란 무엇입니까? 이거 계속해요? 네. 다른 데 할까? 지방방송하면 넘길라 했더니 아무도 안 하네. 아까처럼 지방방송하면 PPT 나가다 탁 내려버려 그냥.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이렇게 컴퓨터로 해서 제대로 가르쳐 줘야 할 시대지 이거를 할지 모르면 일단은 유치원 수준밖에 전달을 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미리 다 해갖고 와서 이게 파워포인트가 됐던 이런 식으로 화면에 몽땅 내용을 내놓고 얘기를 해야 조금 이렇게 정보 정리가 배우는 것이 거기서 100번 배우는 것보다 한문 해석이나 하고 앉아있는 이런 수준보다 100배 내가 업그레이드 된다. 현실화시키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마음의 감옥에 갇히는 스토리를 파워포인트로 짜가지고 와서 강의를 해줘야 되는 시대지 원문 번역하는 시대는 그런 어린애들 시대다. 옛날 노인네들은 그래서 인정을 안 해요. 나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개신연불이다. 몸가짐의 연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처세술이나 이 사람의 행동 거지가 사막도의 행동 거지냐 아니면 천상 인간